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입니다. 오늘은 장례지도사님을 모시고 장례 절차와 그리고 상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장례 절차와 상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장례 지도사님을 모셨는데요. 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조회사 동브라이프를 운영하는 대표 이종민입니다. 제가요, 장례 지도사로는 조금 좀 생소한데요. 네.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건지 그 일이 조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장례 지도사라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장례 절차 전반에 대해서 처음에 운명하시고 그다음에 발인 나가서 모든 장례 일정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계속 안내와 지도를 해주는 직업이 장례 지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돌아가시면 사람 이렇게 당황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전화만 드리면 다 알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시나요? 일단 그 부모님이나 가족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던 것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또 이 일을 하지만은 저희 뭐 가족상이 나게 되면은 저희도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운명을 하시고 전화를 주시면은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지 하나씩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다 얘기를 해주더라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또 지금은 이것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집어서 처음에 이 초동 대치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그런데 지난 이제 가까운 시간에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이 또 없었대요. 네, 그래서 그 있어요. 장례 지도사님이 그걸 다 장례식장도 잡아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화장하는 것도 또 그거를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 너무 또 한꺼번에 밀리면. 예. 그래서 뭐 3일장 치를 걸 4일장을 치르고 이렇게 하신다고도 하는데 예. 당하신 상주분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런 것까지 전부 해주시나요? 네, 저희가 일단 가족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첫날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장례 모든 절차를 첫날 정하게 되는데 옆에서 저희가 안내는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결정은 가족분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거기 방법에 맞게 이제 진행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화장 예약부터 그다음에 이제 장지 준비, 그다음에 또 종교에 따라 이 장례 절차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첫날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가족분들끼리 장례 방법을 결정을 하셔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줄은 모르지만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거에 맞게 그 집안의 풍습에 맞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모든 데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비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장례식장이 저는 그냥 다 금액이 비슷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지가 않고 비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지금 저희 나라에서 장례 평균 비용을 낸 게 1,38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처음에 장례식장부터 장지까지 결정하는 비용인데, 그거는 장지에 따라 약간씩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뭐 상조 비용은 보통 뭐 작게는 뭐 2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5, 600씩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또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그거는 낙골당이나 그렇죠. 화장터 비용은 제외인가요? 포함? 1,380만 원은 그 장지 비용, 쉽게 해서 낙골당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평균적으로. 네. 근데 이제 낙골당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파트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밑에하고 제일 위에는 쌉니다. 그다음에 눈높이라 그러죠. 골드층 같은 경우는 금액 차이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의 낙골당은 뭐 한 번 들어가시는 자리는 이제 눈높이 골드층을 해가지고 한 650, 800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매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납니다. 보통 매장 한 번 들어가시는 비용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위치나 또 방향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용 안에는 오시는 손님 수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그렇죠. 음식이나 뭐 예. 이런 값이 다 들어가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 예. 그런 비용까지 다 처리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최저 200에서 최고는 한 1,500 정도 이 정도 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차이가 하면 납니다. 되는 예. 건가요? 아, 네. 쉽게 해서 상조 상품 구성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보통 음식은 저희가 평균 나오는 게 그러니까 1인당 그러니까 식사, 그다음에 음료, 술까지 해가지고 13,000원에서 34,000원까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네. 오시는 조문객 1인당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한 200명 정도 오신다 그러면 음식값만 한 6, 700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저는 사실 가입을 안 했어요. 부모님들이 네. 다 돌아가셔서. 그런데 이렇게 상조 회사에 그 미리 가입하기도 하잖아요. 월 얼마씩 내고. 네, 그렇죠. 이렇게 가입하는 것과 그다음에 갑자기 상을 당했을 경우, 네. 네? 그뭐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갑자기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지불되는 비용과의 조금 차이점을 미리 가입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일시불로 나중에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비교 네.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쉽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선불식 상조냐 후불식 상조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선불식 상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큰 대형 상조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선불식 상조의 상품 구성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뭐 20년 아니면 15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불입을 하시는 거고요. 만일에 불입을 하시다가 중간에 상을 당하셨을 때는 나머지 잔액은 발인 나가시기 전에 일시불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불제 상조는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조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일을 겪으셨을 때 전화를 주시면 그때 금액이 정해진 상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후불제 상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은 저도 아는 분들이 하도 상조 가입을 하라는데 네. 저는 상조 가입을 할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상조 가입을 하는 거는 뭐 조금씩 돈이 들어가니까 좋긴 하겠지만 금액이 혹시 더 많이 지불되진 않나요? 선불직 상조하고 후불직 상조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선불직 상조는 선불직 상조의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돈을 안 쓰고 일부씩 적립을 하다가 나중에 10년이나 20년 지나도 그때 보장받은 상품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장점이 있고요. 후불제 상조는 선불제 상조보다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 저렴한 이유는 광고비나 아니면 수당 이런 부대 비용 같은 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두 상품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아, 요즘에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아요. 네.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이잖아요. 네. 코로나로 인한 장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죠.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장례를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코로나로 판명이 나면은 그 고인분은 정부에서 화장을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벽자장장에서 새벽에 가서 정해져 있는 하루에서 화장을 하고요. 가족분들은 격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가족분들한테도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고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정부에서 화장한 고임 유고를 가족분들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장례를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셔서 폐질환 쪽으로나 호흡기 쪽 이상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바로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코로나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간 소요가. 그래서 그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나와야지만이 그 고인분을 모시고 원하는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와서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인물 그 병원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코로나하고 똑같이 그런 그렇죠. 선화장 후 장례 이게 되겠네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네. 그러면 이제 그 돈브라이프라는 개인 회사를 지금 상조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 그 대표님이신데 그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저한테 맡기면 저한테 우리 회사에 전화 주시면 네. 제가 다른 회사와 이렇게 차별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있으실 것 같아요. 확실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 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해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가 지금 14년째 상조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다른 상조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장례를
제가 지금까지 치는 게 한 800건 정도 됩니다. 제가 기록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근데 장례는 어떤 매뉴얼에 대한 제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직접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면은 장례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장례를 편하게 치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례 기간 중에 중간에 돌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장을 갔는데 그 마을에서 못 들어오게 차를 막는다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이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안내나 이런 거를 다른 분보다 제 경험으로 자세히 풍부하게 또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주다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이런 경험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항상 내가 상주다 이런 마음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걸 제가 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모시고 오늘 좀 진솔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조금 급한 일이 생기시거나 그러면은 번호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24시간 전환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는 네. 24시간 항상 전화를 받습니다. 네, 요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